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오늘부터 빠르게 나오면 다르게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헤어지세요! 자, 반갑습니다. 짜잔. 어반 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고차 파괴자가 말하는 전남친 중첩의 원리, 짠.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DC 실베글에 10월 4일자로 올라왔던 건데, 이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깜빡하고 지나가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직모형 영상에 이게 올라온 건 좀 됐거든. 오래됐는데 시간차가 조금 지나가지고 DC 실베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중파형이랑 나와의 관계를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관계냐면 아무 관계도 아니야. 아무 관계도 아닌데 한 번 만날 뻔한 적은 있어. 한 번 만날 뻔한 적은 있어. 거짓말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그 신림동 연예인 황혜수 씨하고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 이제 곧 800만 유튜버를 향해 가는 야매뽀이 하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이게 강남에서 밥 먹고 술 먹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만 생각하면 왜 800만 가까이 되는 유튜버와 그 신림동 황혜수 씨 사이에 내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황혜수 씨한테 전화가 온 거야. 삐리리리리 와가지고 그때 중파 형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중파 형이 이제 갈까 말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도 직모 형은 그냥 야, 오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왔으면 내가 와서 중파본 썰 푼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 중파 형 얘기한 게 뒤늦게 실베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묘하게 짜증나지. 전남친 중첩의 원리. 그래서 내용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전남친의 외모와 전전남친의 경제력, 전전전 남친의 키, 전전전전 남친의 테크닉, 전전전전전 남친의 감성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모아와서 다음 남자한테 청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야 그동안 내가 만났던 애가 야 얼굴은 이 정도였고 키는 이 정도가 있고 내 전전 남친은 키가 180이었고 내 전전전전 남친은 대기업을 다녔고 내 전전전전 남친은 아구리를 잘했어.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걸 다 합쳐놓는 완전체 건담을 딱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툭 던지는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 그치? 그래서 너도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옛날 남자들의 좋은 것과 중첩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중첩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도 좀 약간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요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많어. 그래서 어떤 경우,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여자들도 있어. 내가 보기엔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든. 뭐냐면 내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는 뭐 차를 못 끌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전전 만났던 사람 중에서 뭐 이제 모델이 있었어. 뭐 연예인도 만나봤어. 이런 얘기, 연예인 만나봤다는 얘기. 자, 일단 이건 패스할게, 이거는. 패스할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느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려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약간 이런 느낌 스멜을 풍기는 게 있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여자가 남자를 진짜 엔간큼 개의 조수로 볼 때 그때 나오는 행동이란 말이야 사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꼬리 말면서 네 알겠습니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런 이제 갑을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관계가 지속되는 이런 형태. 어떻게 보면 퐁퐁이랑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굳이 그 사귀기 전 단계가 아니더라도 사귀고 난 다음에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올라왔을 때 DC의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그거야. 저거님이 혼인 전 남자 연애 횟수랑 이혼율 통계로 증명되면서 이 통계는 내가 옛날에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혼율은 높아지게 돼 있어. 그리고 결국 펑펑이들은 30 넘은 아줌마랑 설거지 결혼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전 남친들의 장점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 이런 거. 우리 여친 고를 때도 똑같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댓글이 되게 재밌어.
남자는 전 여친의 외모, 전전 여친의 외모, 전전전 여친의 외모, 이래서 아무리 중접해도 똑같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엄마 친구 아들도 똑같다. 친구 아들 A, B, C, D의 전투력을 다 합친 걸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그런 눈치였어. 그래서 뭐 그 와중에는 유사과학 이론이나 만들고 한심하다라는 것도 있고 남자들이 저런 이유 때문에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똥차고 벤치 온다는데 전 남친 부족한 걸 왜 다음 남자에게 찾냐 이런 얘기했고 마지막 댓글은 그거였어. 야 이런 걸 퍼뜨려라. 베트남로 일 알지 틀지 말고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싼 값 주고 결혼하는 한국 남자 크크크크 이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우선은 이걸 보고 근데 나도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이런 비슷한 감정은 남자들도 느껴요 실제로 남자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느끼는 것과 여자들이 느끼는 거는 좀 약간 결이 달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연애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엔 너무 나이차가 큰 연애를 많이 해왔잖아. 그게 나도 좀 굉장히 크단 말이야. 너무 나이차가 큰 연애를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웬만해선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늙으면 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원래 한숨 쉬게 돼 있는데 근데 나도 이제 비교 대상이란 게 있다 보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나 하다못해 이게 친구들이 데리고 나가대도 친구들은 전 여친을 알고 전전 여친하고 전전 여친을 알잖아. 그러니까 뭐지 약간 가오 떨어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실제로 있거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뭐 연애 경험이 많다 보면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 전 여친이나 전전 여친이나 그의 뭔가 한순간씩 그리울 때가 있어. 나한테 되게 잘해줬던 여자가 그리울 때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존나 존나 잘해. 그런 걸 그리워할 때도 있고 가끔씩. 근데 이게 남자랑 여자랑 차이점은 뭐냐면 그건 것 같아. 남자는 이걸 청구서를 절대로 들이밀지 않아. 가만히 있어. 절대로 이걸 열지 않지. 왜냐하면 이 상황을 오픈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해봤자 결국엔 상처밖에 남지가 않잖아. 맞잖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거 모르고 만났냐고. 지금 내가 만나는 여자가 전 여친보다 나이 많은 거 모르고 만났냐고. 아니잖아. 맞잖아. 근데 그런 것들 얘기해서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묻어둘 건 묻어두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여자들은 그게 이제 그걸 대놓고 이제 얘기한 경우가 좀 많아. 비교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이러려고 너 만난 줄 알아? 어제 한 해도 피해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든 게 그래. 실제로 친구들 이렇게 다 만나잖아.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중에서도 뭐 잘하는 애 있고 뭐 잘하는 애 있고 뭐 잘하는 애가 있잖아. 그러면 A 남편 나중에 지가 가면 B, C랑 비교를 당하고, B 같은 경우 또 A랑 C랑 비교를 당하고, C 같은 경우 A랑 B. 아, 나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것처럼, 이런 걸 얘기했는데, 난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나? 내가 그거를 황가정 지금 와이프가 얘기하는 내가 봤단 말이야. 난 얘기 듣고 한 시간 갑자기 내가 짜증나서 이렇게 뭐지 이게 말하다가 갑자기 번쩍 이랬는데 황과장이랑 눈이 마주쳤거든. 황과장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황과장이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황과장 같은 경우는 이걸 지가 좀 참아준다면 모아갖고 적금처럼 쌓이잖아. 그럼 그때 한번 터트려서 랄즈 오지게 들거든. 그러면 다행히도 와이프가 황과장이 랄즈를 틀면 그땐 또 깨갱을 해. 그래서 그래 그거는 내가 미안하다 이게 되는 건데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글쎄 내가 보기엔 이성적인 능력의 결여에서 오는 게 아닐까 이거는. 왜냐면 얘기를 해봤자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남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들은 그 쉽게 얘기해. 누구는 못 해오는데 누구 집은 못 해오는데 아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되게 흔해요. 하다못해 누구네는 자기 친구 시집 올 때 뭘 받은 것까지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너는 이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남자들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남자도 할 얘기가 없냐고. 야 누구 여자친구는 13살 어린데 누구 마누라는 몇 살 어리고 일까지 하는데 할 말 똑같이 많아 남자도. 근데 남자는 그걸 얘기를 잘 안 해. 그게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싶기도 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걸 있잖아. 그러면 거울 치료라고 하잖아. 똑같이 얘기해줘. 똑같이 얘기해줘. 똑같이 얘기해서 한번 싸워야 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뭐든지 그 임계점을 넘어갈 때 내가 말했잖아. 그거를 방치해두면 그게 두 번, 세 번 계속 넘어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누군가와 여러분을 비교를 하기 시작하자. 그걸 대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가면 계속 옵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덜해지잖아. 그래서 그게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화발을 걸고 이제 그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야 네가 모자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똑같이 맞대려서 당장 그 순간은 상처뿐일지라도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이게 엿된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새겨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전 남친 중첩의 원리라는 거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항상 말하는 건데 나이가 들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이래저래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또 더 힘들어지는 게 그 확실히 옛날에 만났던 남자랑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만난 남자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 사이에서 느끼는 그 괴리감에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역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